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형식 종결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 이형식을 들고 온 이유는 문법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I am a student가 이형식이니까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기본적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어 독해의 시작은 이형식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형식의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이 형식이 영어의 특유한 문장 구성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형식을 알아야 기본적인 영어식 사고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독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다시 정확히 영어식으로 말을 하고 쓰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제 나름의 지식으로 이 형식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유진의 구문론은 제가 본 어떤 책보다 이 형식에 대해 세세히 설명을 해놨기에 여기 이 책의 내용을 줄기로 잡고 추가로 다른 책의 내용으로 보충하겠습니다. 먼저 문장 오형식이란 문장 안의 동사가 구문하는, 즉 문장을 구성하는 5가지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었을 때 그 문장이 이렇게 동사만으로 완성이 되면 이 문장을 일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완전 자동사.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스스로가 문장을 완성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또 문장이 완성되었을 때 이 동사가 보호를 취하면서 문장이 완성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이 동사는 완전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 형식, 제3형식은 문장이 완성되었을 때 이 동사 단독으로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목적어를 취하는 형태입니다. 이 형식은 여기 이 주어가 스스로 동작을 해서 그냥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을 타인이라고 그러죠. 이때 타자가 다른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을 필요로 하는 동사가 해서 타동사인데 대상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는 완전 타동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 제4형식 동사는 이 동사가 문장을 완성했을 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두 개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완성된 문장의 내용을 보면 이 주어가 어떤 대상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이 동사를 준다, 수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요동사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문장을 구성하는, 구문하는 방식은 이 목적어를 또한 필요로 하되,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가 되는 거죠. 목적을 필요로 하니까. 한데 이 목적을 보충해주는 이 보호를 또한 필요로 한다 해서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장이 매정식이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문장 안에 있는 동사가 매정식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고요. 문장 안에는 그 안에 있는 동사의 개수만큼 5종 형식의 단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문장의 형식은 그 동사가 문장을 완성했을 때의 문장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동사가 문장을 완성하기 직전에는 그것이 자동사가 될 수도 있고 타동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동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이 형식으로만 쓰입니다, 이 동사는 3형식으로만 쓰입니다 라는 표현은 상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형식을 시작하기 전에 1형식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Time flies, 시간은 날아간다. 오늘은 제가 켈로그 앤 리드 다이어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평선과 이 수직선을 그어놨는데, 이 수직선의 좌측은 주부 그리고 우측은 술부를 나타내고, 이 수평선의 위쪽 부분은 문장의 주요 성분을 기술하고 이 밑으로는 그 주요 성분을 수식하는 수식어구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ime flies를 보면 주어 동사 하나로 1형식 문장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이라는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은 문장 주요 성분이 earth와 moves로 되어 있고 각각의 주요 성분을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뜻이 되는데, 주성분이 주어 동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식어일 뿐이니까 주어 동사로 1형식이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다이어그램은 너무 쉬워서 배울 것도 없지만 문장 구조를 흔히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스스로도 자기가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기초가 약한 분들은 꼭 배워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이 제2형식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형식문은 주어, 동사, 보어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He was a scholar. He was happy. 에서처럼 보어에는 명사적인 것, 형용사적인 것이 있고 명사적인 것은 명사, 대명사, 부정사, 동명사 등 이 주어와 동등한 사람 또는 사물을 나타내고 형용사적인 것, 형용사, 인사, to 부정사 등은 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이와 같이 이형식 문장에서 이형식의 보어는 항상 주어에 대해서 풀이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형식문의 도에는 일형식의 도에와는 달리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호를 표시하는 부분이고 이 도에에서 이렇게 사선을 꺼놓은 이유는 이 보호가 이 주어 쪽을 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장이 완성되었을 때의 동사가 구문하는 형태를 보고 동사가 불완전 자동사임을 아는 것이고 보호가 필요함을 아는 것이지 그 동사가 그렇게 타고나는 게 아님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다음 이형식의 이론. 굳이 이론이라는 말을 띄운 이유는 이 형식 동사의 기능이 영어와 비슷한 몇몇 언어에서만 특별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형식 동사는 동사가 문장을 완성했을 때 혼자서 완성하지 못하고 보호를 함께 데리고 문장을 완성시켜 보호 없인 완전하지 못한 자동사다.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는데 정작 동사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주어와 연결만 시켜줄 뿐인 역할을 하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I'm a student, I'm happy 에서처럼 여기 am, 즉 비동사는 문장을 완성했을 때 a student, happy와 같은 보호를 채우고서야 문장을 완성할 수 있으므로 불완전 자동사가 되는데 정작 이 비동사는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기 주어와 보호를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m, 즉 비동사는 주어와 보호를 연결해주는 것이 주 사명이 된다 해서 copula, 개사, linking verb, 연결 동사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비동사가 이형식 동사로 쓰일 땐 자신의 의미보다는 연결이 주 사명이지만 다른 개사들은 연결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주 사명은 개사적이면서도 자신의 의미를 드러낸다. 즉, 그 개사의 역할은 비동사의 개사의 역할과 원래의 의미 표시가 합쳐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비동사도 개사적 역할과 비동사 본연의 의미인 존재한다는 의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일형식이라는 형식과 이형식의 경계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책에서는 비동사는 무색투명하게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주기만 한다고 하지만 비동사의 경우도 주어와 보어를 연결시키고 존재의 의미를 덧붙여도 제대로 해석한 듯 보입니다. 예를 들면 I am a student에서 이 형식으로 나는 학생이다로 주어와 보어를 연결만 시킬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학생으로 존재한다와 같이 다른 개사 연결동사처럼 해석을 해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형식은 1형식의 확장가치도 보입니다. 유진 구문론의 책에는 제2형식문의 계산은 그 주 사명이 주어의 개념과 보어의 그것을 연결지어 주는 것이므로 어떠한 동사를 썼더라도 이 사명을 다하게 되면 그 동사는 개사로서 훌륭한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동사를 썼더라도 주어와 보어를 연결할 수 있으면 그 동사는 개사가 되고 그 문장은 이형식이고 이형식 동사인 불완전 자동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형식 동사를 특정 동사로 국한시켜 볼 게 아니라 폭넓고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제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주 이형식을 취하는 유형의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식 사고에 익숙하려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형별로 이형식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사, 불완전 자동사, 코퓰라, 종류. 첫째는 비동사입니다. 존재 표시의 완전 자동사가 아니고 코퓰라, 개사로 쓰는 불완전 자동사 all men are equal before the law. 여기에서 이 are가 연결동사 개사로 쓰였죠. 그래서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 부사구 before the law
법의 수식을 받아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will be가 개사가 되어서 그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Man is mortal. 인간은 mortal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ecome, grow, get, turn, come, go, run, make, fall 등의 변성의 의미, 이렇게 변성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 중에 불완전 자동사가 많이 있습니다. He has become old. has become이 여기서 개사로 쓰였는데 이렇게 비동사 이외의 개사 연결 동사의 경우에는 주와 보어를 서로 연결하고 그 동사 자체의 의미를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이 든 상태로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처럼 해석을 하면 그는 늙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he has become old는 he is old와 he has become이 결합된 의미가 되는 겁니다. he has grown old도 has grown이 개사가 되고 그래서 주와 보어를 서로 연결해서 그는 나이 든 상태로 grow. 이 grow는 점점 이렇게 커가는 건데 점차로 변해가는 걸 의미하니까 그는 나이 든 상태로 점차로 변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has grown은 비동사 플러스 has grown이 합쳐진 겁니다. It is getting dark. 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여기에서 is getting이 연결동사 개사이고 dark가 보호니까 보호는 항상 주어를 풀이해 준다라고 했고 형용사 보호니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겠죠. 즉 어두워지는 상태를 설명하는데 여기 is은 일기, 기후, 시간, 거리 등을 가리키는 비인칭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기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는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말을 우리는 편하게 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It is growing dark. 여기에서도 is은 일기, 기후, 시간, 거리 등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이고 개사 연결동사가 is growing이고 dark가 형용사 보호로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진 상태로 점점 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말로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Take the tea before it gets cold. The tea, 그 차를 드세요. Before it gets cold. 그것이 여기서 gets가 이형식 동사인 연결동사 코필라 불완전 자동사로 cold라는 형용사 보호를 취하면서 이 형용사 보호인 cold는 주어 is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s은 t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차가 차가워진 상태로 되다. 이렇게 돼서 차가 식기 전에 그 차를 드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She turned pale. 여기에서도 turned가 개사, 즉 이형식 동사, 불완전 자동사로 여기 이 보호를 취하니까 보호는 항상 주어를 설명해 주니까 그녀는 창백한 상태로 변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턴은 돌다라는 뜻인데 앞면이 빨갛고 뒷면이 검은 옷을 입고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턴은 변화의 의미를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창백한 상태로 변했다. 이렇게 됩니다. He has turned a traitor. 이 문장에서도 has turned가 이형식의 불완전 자동사고 즉 개사고 a traitor가 명사 보호이기 때문에 항상 주어를 풀이해 주는데 명사 보호니까 주어하고 동등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의 뒷면에 숨기고 있는 배신자의 본성을 이 사람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배신자로 변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T가 이것이 아니고 이거죠. is은 the t를 가리킵니다. come과 go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come은 오고 go는 가다니까 다가오고 멀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형식에 있어서 come과 go의 변화는 동작의 변화가 아니라 내재된 상태의 변화를 말하고 대체로 go는 멀리 가버리니까 나빠지거나 통제를 벗어나는 느낌을 말할 때 씁니다. 자, 그러면 his dream came true. 여기서 came이 코필라 연결동사이고 true가 형용사 보호로서 his dream을 풀이해 줍니다. His dream is true. 그의 꿈이 true, 진실인 his dream is true. 꿈이 들어맞는 상태로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항상 비동사 이외의 연결동사는 비동사와 개사 본연의 의미를 합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들어맞았다. 이렇게 됩니다. 아래 문장도 위의 문장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His prediction came true. 그의 예언은 들어맞았다. My dog went mad. 여기서 went도 연결동사 코필라로 형용사 보호 ma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ad 형용사는 my dog
in 주어를 풀이해주고 my dog is mad. 내 개는 미쳤다. 내 개는 여기는 is가 아니고 was겠죠. 과거니까 여기도 was. 내 개는 미친 상태로 가버렸다. 미친 상태가 되었다. 미쳐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Her cheek went red as a rose. 그녀의 암이 붉은 상태로 가버렸다. as a rose. 장미처럼. 장미와 같이 붉은 상태로 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came이나 come이나 여기 go나 이런 동사들이 변화인 become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일상적인 영어 습관에서 his dream became true 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his dream came true 이렇게 말을 하죠. 영어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언어적 습관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문을 잘 암기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이 문장에서도 red가 형용사 보호로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녀의 뺨은 장미처럼 붉은 상태로 가버렸다. 여러분은 얼굴이 붉게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붉게 변할 때는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고 그 붉어진 상태가 사실은 내 통제권은 밖을 벗어나 버립니다. 이미 붉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라는 이미지와 잘 들어맞습니다. 여기 런도 내적 상태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달려가서 빠르게 변하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 mad라는 형용사가 왔으니까 보호가 되겠고 보호는 항상 동사와 관련이 없고 주어를 풀이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그 개는 미친 상태로 달려갔다. 이 말이 동작으로 달려가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어떤 상태가 빠르게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개는 미쳤다. 미친 상태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They ran mad after the actress.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ran이 이렇게 형용사를 뒤에서 취하면서 이 형용사는 절대로 run이라는 동사를 꾸며줄 수 없습니다. 형용사는 절대로 동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수밖에 없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mad는 보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ran은 상태의 변화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동작까지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후반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친 듯이 달렸다가 아니라 미쳐가지고 그 배우를 쫓아 달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달려갔다는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형식 구문이 아주 오묘하고요. 이형식 구문을 단순하게 그냥 연결동사 역할만 하고 있다. 그리고 이형식일 때는 그 동사의 의미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진짜 영문을 읽을 때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거나 문법에 어긋난 문장을 보는 것 같아서 당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배워두세요.